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백화점 신장하는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중에서 60%가 넘는 점포는 역신장을 하고 있고 폐점을 걱정하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 12개 백화점이 전체 70개 백화점 중에서 매출이 52%, 절반이 넘어가거든요. 유통이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연말 결산 내용 중에 자, 우리나라의 백화점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백화점도 벌써 5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백화점 중에 이미 이제 3조 클럽, 매출 규모 3조 원 이상 되는 점포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2024년 예상하는 거 지금 포함하니까요. 신세계 강남점 3조 2,500, 롯데가 지금 잠실이 3조 원대 지금 클럽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조 원대가 신세계 센텀, 롯데 본점 2조 원대고요. 상위 10개 이상 기업들이 백화점의 점포들이 1조 원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지금 도심, 과밀되고 동선이 좋은 쪽은 매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소비 불황 시대에 백화점도 이제 슬슬 역신장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화점이 진짜 상당히 고객들한테 주목도 받았지만은 노력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좀 세계적으로 보기에도 네. 정말 유례가 없는 독특한 그런 시장인데요. 시장이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시어스 백화점, 제이시퍼니라든지 뭐 네. 이만 마커스라든지 영국의 뭐 대베넌스라든지 체인점이 수천 개 단위거든요. 네. 수천 개 단위의 체인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글로벌 기업인데 그런 글로벌 굴지의 백화점들이 계속 파산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지금 말씀드린 이 업체들이 다 파산을 한 업체들이에요. 지금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22년도 연속으로 10% 이상 고성장을 지금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물론 23년도 이후로는 좀 경기 위축도 있고 이 몇 년간 고성장에 따른 여파로 한 뭐 2, 3% 안팎으로 뭐 최근에 보니까는 그래도 한 4%대 정도까지는 신장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대 정도 신장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래도 굉장히 좀 견조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뭐 상반기에 그렇게 좋았던 게 하반기에 지금 많이 깎아먹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전체 시장으로 본다면은 백화점, 마트, SSM이라고 불리는 이런 슈퍼, 그 다음이 백화점, 이 4개의 축으로 놓고 이 4개의 축을 전체 시장에서 몇 프로의 구성비를 차지하느냐 이게 그렇죠. 굉장히 화두가 되는 우리가 보면은 그런 걸 트렌드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네. 오프라인이 지금 다 역신장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역신장하고 있고 뭐 면세점 역신장하고 있고 백화점 백화점이나 슈퍼 편의점 그나마 이제 한 자릿수 성장을 하면서 끌어가고 있는데 대형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 52%가 넘었기 때문에 네. 이미 구조적으로 온라인 쪽으로 확 쓸린 상황에서 백화점이 파산할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걸 계속 몇 년째 비웃으면서 10년째 비웃으면서 네. 우리나라 백화점은 여전히 사상 최대 실적을 찍으면서 거래액 40조 시대를 열어버리고 있거든요. 그 예적입니다. 전 정말, 세계에서도 정말 예의적인 말씀 중에 같아요. 그 백화점 잘 나가던 일본도 이제 저성장 소비가 1990년대 10조 엔이니까 100조 됐거든요. 그게 이제 반토막 나고 막 5조, 맞아요. 6조 했거든요. 근데 한국도 힘들다 하면서도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상황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게 약간 명암이 있겠죠, 물론. 네. 명암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진짜 우리나라보다도 인구도 뭐 2배 이상 많기도 하고, 국토도 네. 넓지만, 백화점이 210개가 넘게 있다고, 네. 220개가 넘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백화점 3, 4 기준으로 70개 정도의 백화점이 있고, 네. 근데 그 우리나라 3, 4, 70개 백화점하고, 일본에 있는 200개가 넘는 백화점하고, 전체 매출이 이제 거의 따라왔거든요. 네. 이 말은 이 백화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양극화로 치닫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백화점 하나의 매출을 본다면은 우리나라 백화점들이 엄청나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다. 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조가 넘는 백화점이 그동안에는 신세계 이 강남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유일했는데 이제 올해 만약에 롯데백화점, 물론 잠실점 같은 경우에는 잠실 본점, 잠실점에 있는 네. 기본 잠실점이 있고 거기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롯데월드 몰에 있는 네. 그런 백화점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매출이 나오는 그런 구조긴 하지만 그래도 3조가 넘는 백화점이 국내에서 2개가 나온다. 그렇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 3조가 넘는 백화점이 딱 2개 있었거든요. 하나가 영국에 있는 헤로즈 런던하고 네. 그리고 일본의 이세탄 백화점인데 네. 그 2개 백화점만이 3조가 넘었었는데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거기에 들어갔고 이제 롯데가 들어갔다는 거죠. 세계의 4대 백화점이 되는 거예요. 뭐 중국에도 뭐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탑5 안에 들어간 것 대단한 같아요. 이게 거예요. 지금 3조 클럽이 되면은
야, 뭐, 이거 매출 규모 엄청납니다. 그렇죠. 신세계는 22년도인가요? 그때 최초로 들어갔을 때 그때 네. 세계 매출 탑도 찍었었어요. 아,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백화점 문화가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고 새로운 또 패턴을 보여주면서 네. 전 세계 백화점 업계에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많이 더. 그리고 이제 도시마, 동선도 중요하기 때문에, 직행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권이라든가 이제 과소 지역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 지금 점포 클로징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점포의 양극화 현상이 이제 뚜렷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위 10 중도 탑 10에서 매출 규모 1조 클럽들이 워낙 많아졌고 또 이 상황에서 지금 백화점도 외형 확장을 좀 하면서도 지금 자꾸 리뉴얼에다가 지금 투자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뭐 점포를 오픈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최근에 이제 공격 경영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저희 투자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맞습니다. 박사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국내 백화점 성장이나 네. 지금 외형이 이렇게 커지는 데는 네. 명암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지역과 규모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아주 진짜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이 상위권 점포, 중하위권 점포 네. 이게 지금 규모에 따라 가지고 중하위권 점포들, 지방에 있는 중하위권 점포들은 지금 계속 폐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롯데백화점, 부산점 다 폐점을 했었고 줄줄이 지금 지방권 백화점들이 폐점을 하는 반면에 수도권에 있는 거대한 규모의 메이저 백화점들은 뭐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거죠. 네. 국내 5대 백화점,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가 있는데 이 70개 점포 중에서 전년 매출이 역신장한 점포가 44개입니다. 무려 63%죠. 네.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백화점 신장하는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중에서 60%가 넘는 점포는 역신장을 하고 있고 폐점을 걱정하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게 지방에 있는 중소형 백화점이고 반면에 연매출 1조가 넘는 백화점들이 12개가 있는데 네. 그게 평균보다도 한 4.5포인트 높은 6.6%의 성장을 했어요, 작년에. 네. 즉, 그 12개 백화점이 전체 70개 백화점 중에서 매출이 52%, 절반이 넘어가거든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 82% 점포가 역신장입니다. 즉, 신장을 하는 거는 진짜 극소수의 점포들이 신장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빅3라고 불리는 신세계, 뭐, 현대, 롯데, 이 3개 백화점의 상위 3개 백화점, 각 백화점마다 3개의 백화점들이 전체 해당 백화점 매출의 40에서 50%를 차지하는 겁니다. 네. 진짜 극단적인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제 어떤 백화점은 연매출 3조를 찍는 반면에 네. 뭐 롯데 마산점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1천억도 안 돼가지고 폐점이 지금 되는 그런 경우로 네.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게 지금 국내 백화점 산업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백화점에 방문하는 고객층도 과거에는 뭐 40대, 50대, 지금 뭐 60대까지도 많이 내 집까지 드나드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제 변화 큰 게 이제 MZ 세대의 이 변화, 이 타깃을 맞춰갖고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다양한 마케팅 효과를 갖다 확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집중적으로 차별화 전략을 한번 좀 다뤄보겠지만 그 부분이 좀 일단은 젊은 층을 유입한 것도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지금 MZ세대, 뭐, 2030 세대, 요즘엔 젠지라 그래가지고, 네. 그거보다도 더 어린 세대들이 지금 이 쇼핑에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네. 시대이기도 한데, 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올드한 느낌이 있었죠. 네. 주고객이 40대, 50대 고객이었었고, 그 고객들을 VIP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큰 여태까지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이걸 바꾼 게 바로 더 현대였던 것 같아요. 네. 더 현대 여의도가 오픈이 되면서, 정말 여기는 에르샤라고 불리는 상대 네. 명품이 없이도 네. 그 20대 젊은이들의 그 개미군단들이 몰려들어서 33개월 만에 최단 기간 연매출 1조를 찍은 게 거래액이죠. 네. 거래액 1조를 찍은 게 현대백화점이었거든요. 현대죠.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백화점이란 말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대백화점이란 말 안 씁니다. 네. 더 현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를테면 롯데만 하더라도 이제는 롯데백화점이 아니라 이제 그 타임글라스라고 박혀 있죠. 네. 그런 식으로 각 백화점들이 이제는 백화점이라는 용어 자체를 버리고 타운화한다는 거죠. 그걸 몰링이라고도 하는데 몰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네. 모든 자기의 모든 생활이라든지 거기서 레저라든지 휴식이라든지 그걸 다 할 수 있게끔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여태까지는 상품을 꽉 채웠던 공간을 상품을 빼버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더 현대서울만 하더라도 지하 2층 한 층 전체가 MZ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때 특명이 내렸어요. 네. 그 대표님이 특명 내린 게 이 네. 공간에 입점시킬 브랜드는 임원들이 모르는 브랜드로 채워라. 네. 즉 50대, 60대의 임원이 알 정도의 브랜드면은 네. 이거는 더 이상 이 가치가 없다. 거꾸로 말하면 임원들이 모르는 브랜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더 현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 백화점의 그렇죠. 리뉴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이 인프라 구조가 현대의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따라오고 있어요. 물론
현대보다 앞서했던 게 스타필드도 이미 있었습니다. 네, 스타필드 그쵸. 같은 쇼핑 테마파크식으로 만들어놨고 현대가 쇼핑 테마파크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거기서 팝업 스토어라고 불리는 정말 독특한 형태의 마케팅을 개발한 거죠. 이 정말 희소한 가치에 차별화된 네. 브랜드를 순식간에 짧은 시간 매장에 전개했다가 거기서 짧은 시간 다시 또 다른 브랜드를 소개시켜주고 네. 젊은 브랜드들한테 굉장히 빠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알려주고 그들을 네. 끌어왔다. 네. 그게 굉장히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그렇죠. 뭐 선진국 사례에서 이제 유통을 앞서가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쇼핑센터, 쇼핑몰의 시대가 좀 먼저 진행됐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몰 시대가 되면서 뭐 백화점이 아니라 이제 외형적으로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키테넌트, 직갱력, 그다음 체류 시간 늘려야 되고 구매력, 동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키워드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바스나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20, 30대가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백화점 고객이 아니었던 20, 30대가 30대. 주 고객이 돼서 지금 더현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고객 중에서 50.3%가 20, 30대예요. 30대 네. 이하가 절반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에루샤가 없이도 고객들을 그렇게 끌어들이면서 성공할 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그런 식의 매장을 이제는 뭘 뺄 건지를 고민하더라고요. 제가 현대에 있는 그 마케팅 임원하고 이제 얘기를 해봐도 디자인 쪽의 임원인데 매장 디자인 쪽의 임원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그 지방 점포들 리뉴얼하면서 네. 매장을 얼마큼 비울까 고민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진짜 곳곳에다 상품을 꽉 채워가지고 그걸 어떻게 보면은 하나라도 집어넣을까 고민했던 거를 이제는 한 개라도 더 빼가지고 상품을 50% 미만으로 놔라. 그게 현대백화점이 모토였었고 그게 성공했었던 거고 상품 판매 공간은 50%그 밑으로 놓고 나머지 50%는 네. 순수하게 고객이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는 그런 장소로 바꿔나가는 그게 지금 현대 그리고 신세계 롯데가 앞으로 가고 있는 백화점의 변화 방향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백화점의 공간 안에 최근에 뭐 식음료 같은 경우 F&B 중심 매장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비율 공간도 많이 활용해 갖고 기존에 이제 틀에박혀 픽스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유동성 있게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F&B 사업, 이게 푸드 앤 베버리지라고 네, 식음료 F&B 사업이라고 할 수 그것도 있는데 많이 늘리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그냥 매출 올리기 한 게 아니라 온라인 쇼핑 전성 시대가 열리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생존하기 위한 진짜 네. 유일한 방안으로 지금 백화점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생존 방안이죠. 예. 그래서 오프라인 소비자들의 경험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게 하다 보니까는 백화점의 실적 효자로 떠오르고요. 백화점 간에 인기 맛집을 서로 쟁탈하기 위해서 경쟁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심지어는 인기 맛집 같은 경우에는 입점 수수료가 0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옛날에는 백화점 들어가려고 수십 프로의 수수료를 감수하고 손해보면서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 백화점에 와주시면은 저희가 인테리어도 도와드리고 수수료 0원 받을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또 이런 여러 가지 맛집 같은 이런 트렌드에 맞는 그런 고객들을 또 찾아내서 그런 고객들이 또 끌어오고 거기서 또 다시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로만 따진다 그러면은 신세계 백화점도 이 매출 비중으로 F&B 신장률이 12%거든요. 네. 명품 신장률이 작년에 8%였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명품보다도 식음료 쪽에 그 신장률이 높고 직객도 훨씬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주요 백화점 3사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 좀 다양한 건데, 최근에 이제 리뉴얼 전략을 많이 했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컨텐츠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뭐 3,800억 이상 투자했고, 신세계는 혁신, 이노베이션 한 4,700억대 투자했고, 현대는 이제 고급화 지향 한 2,600억. 이제 경쟁 기업이 가는 노선이 아니라 자기 점포라든가 컬러라든가 캐릭터 이걸 좀 다양하게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쪽으로 집중하네요. 그렇죠. 경험형 리테일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그렇죠. 것들은 고객들한테 이제는 전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상품 파는 게 아니라 네, 경험. 판매하는 것 이상의 체험을 만들어준다. 그렇죠. 이를테면은 롯데백화점만 하더라도 잠실점에 테니스장도 만들었었거든요. 예. 테니스 코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약간의 이 가상 공간도 만들고 접목시킨 부분인데 뭐 윈블던 같은 그런 대회를 뭐 모토로도 하고 그래서 네. 그런 고객들이 직접 와가지고 테니스를 체험하면서 거기서 팝업 스토어에서 또 고객들한테 물건도 판매되는 그런 방식이고 뭐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만화 캐릭터에 굉장히 열광하기 때문에 현대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캐릭터들만 중심으로 해서 팝업 스토어를 만들기도 해서 그들을 또 끌어들이기도 하고
쇼핑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고객의 체험 공간, 고객한테 경험을 제공해주는 공간, 시간을 소비하는 공간 네. 그런 공간으로 이 컨버전스 쇼핑몰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최근에 이제 팝업 공간의 그 회전율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뭐 일시적이었고, 근데 이제 공간 활용도 높이면서 직경도 하면서 그 체류 시간도 증가시키면서 이 부분이 아마 컨버전스 쪽으로 융합형으로 잘 가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오히려 그 팝업 공간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그걸 고민 얘기하더라고요. 아, 넘쳐나니까? 1년에 뭐 더 현대만 하더라도 200개가 넘는 팝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야, 많네요. 초창기에는 고객의 휴식 공간으로 삼았던 장소까지도 팝업이 그렇게 침투해 들어가니까는 네, 그런 얘기 사실 나오네요. 여기서 거꾸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 너무나 많은 또 팝업이 들어와도 네. 오히려 이게 쇼핑에는 지장을 초래하고 고객들한테 혼선 초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네. 지금은 그런 경험형 쇼핑도 좀 자제하는 쪽으로는 가고 있는데 그만큼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매장이라는 게 항상 어떤 뭐 업체가 들어가면은 고정적으로 설치가 돼가지고 뭐 1년 내내 가는 게 아니라 네. 많은 공간에서 고객들이 휴식하면서 클래식 음악도 듣고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데 그 한도를 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뭐 2024년 백화점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도 고물가라든가 소비 심리 위축이라든가 점포 성장의 한계, 이제 클로징하는 점포는 늘어나지만은 도심에 집중할 수 있는 점포는 더 강하게 갖고 상품력이라든가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아무튼 방송 중에 말씀드리면 역신장이 이제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2025년에는 조금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제가 실적 얘기는 안 했지만 잠깐 실적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23년도 1, 3분기 기준으로 3분기까지 봤을 때 각 3사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백화점 중에서 현대백화점이 가장 선방은 했습니다. 매출이 1조 3천억이 나왔고요. 매출이 2.9% 올라갔는데 영업이익이 1,580억 나와서 한 3.1%가 증가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견조하게 올라갔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조 4,500억에 한 4.6% 올라가기 때문에 네. 매출은 괜찮았는데 영업이익이 1,710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7% 떨어졌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관리에는 좀 실패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롯데백화점이 가장 큰 이슈인데 네. 롯데백화점은 매출은 가장 큽니다. 6조 3천억으로 매출은 지금 가장 이 3사 중에는 큰데 증감률이 마이너스 2.6%고요. 영업이익이 2,300억인데 이게 17%나 줄었어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7%이기 때문에 이 3사로 본다면은 현대백화점이 가장 뭐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다. 반면에 롯데백화점이 올해 고전을 한 원년이다. 다만 이렇게 된 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현대나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한 발짝 앞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초대형화 백화점을 만들고 뭐 신세계 센텀 같은 경우에는 센텀시티가 8만 평이 넘기 때문에 기네스북에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백화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세계 3대 명품 에르샤를 갖고 있는 가장 4군데를 갖고 있죠, 신세계가. 그런 식으로 네. 명품 위주로 고급화시키고 뭔가를 차별화시켜놨고, 더현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컨셉 자체를 차별화해서 플래그십 네. 스토어를 만들어놨는데 상대적으로 롯데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점포들도 많았고, 소형 네. 점포들도 많았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조금 한 발짝 저 뒤처졌던 상황이 네.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백화점 하면 진짜 매출 규모는 단독 1위가 롯데였는데 롯데가 지금 매출도 소폭 정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좀 많이 줄어들고 이게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롯데도 뭐 그냥 있지는 않고 지금 현재는 이제 2030년까지 7조를 투자해서 미래형 테마파크 형식으로 타임빌라스라는 네. 그런 형태의 쇼핑몰을 만들겠다. 백화점이라는 명칭을 떼어버리고 그렇죠. 타임빌라스 수원점이 오픈했지 않습니까? 네. 뭐 초창기긴 하지만 한 40% 정도 전년 대비 매출이 올라가는 걸로는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거는 초기 효과이기 때문에 그 뒤를 봐야겠지만 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고 7조 원이다. 그 다음에 13개를 만든다. 이 중간에 지금 롯데가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좋지 그렇죠.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대로 될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긴 하지만 롯데백화점 역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네. 뒤엎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고군분투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백화점 측의 변화 혁신도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층 아닙니까? 소비자층의 직경력도 중요하고 구매력이 중요하고 상품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잘 매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 업계에 대해서 이제 2024년 상황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백화점에 관련된 뭐 리뉴얼 전략, 고급화 전략, 뭐 마케팅 다양한 내용 한 번쯤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